개인 레슨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그냥 커피를 배워서 오고, 그러니까 커피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도 있고,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대부분 이제 창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희한한 게,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창업은 하시려고 하시니까, 뭐 경제를 사실 내가 그렇게 막 잘 알지는 못해서, 창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커피숍이죠. 확실하게 이제 커피숍을 제일 먼저 생각들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저희 가게는 이제 방배동에 있어요. 사당역 근처에 있는 사당역 상권인데, 사당역 그 먹자골목 그 중심이 아니라 약간은 벗어나 있는 상권인데, 벗어나 있다라고 하더라도 커피숍이 엄청 많습니다. 커피숍 진짜. 고탄 PD 알죠? 우리 집 지금 우리 주변에 처음에 우리가 여기 유튜브 여기서 찍을 때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 몇 년 지났잖아. 근데 커피숍 개수가 장난이 아니지 않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냥 내가 서 있는데도 한 커피숍이 3-4개는 기본적으로 보여있고 그래요. 이 동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커피숍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창업하고 싶다, 그래서 커피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 한 반을 꾸려서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레슨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진짜 창업이 이제 들어갈 때 가장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거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신 사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 사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지. 에스프레소 머신 뭐 어떤 회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에스프레소 가격이 한 이 정도 해요 라고 이제 보통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엄청 놀라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건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죠. 물건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에 있는 자재값이나 뭐 이게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대부분이 다 이탈리아에서 오는 애들이에요. 예,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 음료다 보니까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이탈리아 회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운임료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뭐 10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볼게요. 뭐 네이버에다가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머신들을 파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뭐 공식 이렇게 수입하는 머신들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 파는 그런 데를 한번 가봐서 제가 높은 가격으로 한번 정렬을 해서 볼게요. 높은 가격으로 정렬을 했더니 얼마 할 것 같아요, 고탄 PD? 3그룹. 3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나오는 데가 이제 하나, 둘, 세 개, 포터필터가 3개가 동시에 껴진다라는 소리예요. 얼마 할 것 같아요? 보통 1,000만 원.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얘네가 좀 싸게 파는 사이트거든요. 그래도 3,400입니다. 3,400. 그 다음이 이제 3,250짜리 있고, 그 다음에 3,190만 원짜리 있고, 2,900만 원짜리. 내가 실제로 봤던 머신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이트에는 없죠. 실제로 봤던 머신에서 제일 비싸게 봤던 거는 이제 3,500이었고요. 그게 5년 전에 3,500이었거든. 5년 전에. 지금은 또 얼마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3,000 이상이야. 3,000 이상. 에스프레소 머신이 3,000 이상이라고요. 반자동 머신이. 전자동도 아니고. 반자동 머신이 3,200입니다. 뭐 어떤 회사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워낙에 많아. 3,000 이상인 게 너무 많아.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싼 것도 있어요. 싼 것도 있어. 싼 거는 보통 한
진짜 싸면 한 3, 400, 4, 500 정도 쓰는데 이제 그 밑으로는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서 좀 추천을 안 드리고 보통 한 400, 500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보는 게. 근데 이게 너무 크지 않아? 갭이? 3, 400하고 3000은 10배 차이잖아.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 한다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내가 가게를 차릴 건데 어느 정도 되는 머신을 사야 되는 거지? 좋은 머신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건가? 뭐 그런 거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를 우선은 알고 있어야 내가 커피 머신을 구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무조건 비싼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무조건 싼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자기한테 맞는 머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머신이 고사양이고 더 발전된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정용 머신은 이제 빼는 거예요. 가정용 머신은 빼고, 그리고 가정용 머신에서 포함을 해서 이제 업소에서 쓰기에는 조금은 힘든 1그룹짜리는 이제 전부 다 뺄 거예요. 1그룹짜리는 전부 다 빼고 2그룹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에스프레소 머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큰 전기 보일러예요. 큰 전기 보일러. 수돗물이 차갑잖아. 그래서 수돗물에서 정수기로 들어오는 물도 이제 차갑죠. 그 차가운 물을 에스프레소 머신은 최소 90도 이상이 되는 물을 가지고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을 히터를 통해서 가열을 하고 그거를 보온을 할 수 있는 보일러를 가지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부품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에 따라서 이제 순간적으로 가열을 해서 뽑아내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큰 보일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보일러라고 하니까 보일러의 성능이 뛰어나면 비싸지는 거죠. 보일러의 성능이 뛰어나면 비싸진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보일러가 크면 비싼 거지. 보일러가 크면. 보통 보일러가 이제 10리터, 11리터, 12리터 보통 그 정도 하거든요. 2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뭐 3그룹 얘기도 했잖아. 아까 그 3천만 원짜리 그 3그룹이라며. 2그룹에서 나오는 것보다 3그룹이 나오는 게 크기가 더 크고 당연히 보일러 크기가 커지겠지. 그러면 담고 있는 물의 양도 커지고 그거를 전체를 다 보온을 해야 되니까 보일러의 힘도 더 세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도 더 많이 잡아먹고 당연히 가격대가 더 비싸지겠죠. 근데 이제 보일러의 성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 회사들이 이제 착안한 방법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일러가 이제 일체형 보일러라는 거예요. 일체형 보일러. 일체형 보일러가 뭐냐면은 보일러 통이 있어요. 보일러 통이 있어. 그러면 이제 큰 보일러가 있고 이 보일러가 이제 기본 메인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보일러가 100% 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7대 3 정도로 물이 있고 그 위에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까지 같이 데펴지면서 물에 끓는 전 100도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보통 120도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압력이 세지면서 스팀이, 우리가 우유 스팀을 하는 스팀이 나오는 거예요. 120도 이상. 그리고 이 안에 추출에 사용되어지는 그 관이 지나가요. 이 큰 거 안에 이제 관이 지나가면서 이 관이 중간 안에 끼면서 120도의 온도에 간접적으로 이제 데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온도 정도가 이제 90도 이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싸다라는 게 우선은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내가 계속 연속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만약에 물을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뭐 바쁜 매장에서, 꼭 바쁜 매장이 아니더라도 러시타임이 있는 매장이라면, 러시타임이 만약에 1시간 정도다 그러면은 뭐 끊임없이 계속 뽑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물의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추출에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이제 일체형 보일러를 쓰는 게 아니라 독립형으로 보일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뭔 소리냐? 스팀에 사용되어지는 그 기본 메인 보일러에다가 추출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추출관을 따로 빼서 보일러를 따로 심어 놓는 거예요. 작은 거.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메인 보일러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추출이 만약에 2그룹이다. 그럼 2개를 보일러를 더 껴 넣는 거지. 그러면은 그룹마다 보일러를 끼게 되면은 보일러가 3개가 되는 거예요. 보일러가 3개가 되면은 보일러마다 히터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히터도 3개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거를 독립형 보일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달라꼬르떼가 있죠. 3그룹이다. 그럼 3그룹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보일러가 4개야. 4개가 들어가고 만약에 스팀이 이쪽이랑 이쪽이 스팀이 만약에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은 메인이 있고 스팀이 있고 그룹마다 있으니까 그럼 보일러가 막 5개 들어가고 6개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일러가 들어가고 히팅 시스템이 들어가고 당연히 더 들어가게 되니까 가격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격이 이제 4,500 했었던 애들이 이제 1,00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성능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그냥 뜨거운 거를 보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온도 조절을 좀 미세하게 좀 세밀하게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1도 미만으로도 그러니까 0. 몇 도까지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뭐 그런 시스템까지도 있는 커피를 뽑는데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일러의 개수가 가격의 차이를 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년 전까지는 고성능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다 라고 하면은 보일러 성능만 이제 따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일러의 성능이 아니라 고탄 PD 우리 그 핸드드립 할 때 보면은 브루잉 하잖아요. 브루잉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뜸을 들이고 그리고 한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주입을 해서 커피를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물이 바로 닿고 그냥 바로 밀어내 버린단 말이야.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도 뜸을 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도 뜸을 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물이 처음에 만났을 때의 커피의 상황과 추출이 진행되고 있을 때의 커피의 상황과 제일 막바지에 커피를 거의 다 주고 났을 때의 커피의 상황이 커피의 컨디션이 분명히 다를 텐데 똑같은 온도 그리고 똑같은 압력으로 계속 추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커피의 맛의 최상의 맛을 뽑아내는데 어떠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술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전 주입을 해. 그러니까 뜸을 들이는 거야. 에스프레소에. 처음에 물을 살짝 툭 적셔. 그러니까 툭 갖다 대. 물을 확 이제 구바로 쏘는 게 아니라 툭 갖다 대. 툭 갖다 대고 살짝 기다려. 살짝 기다려요. 그리고 천천히 밀어. 물을. 천천히 밀어. 왜? 얘네가 이제 아직 커피를 이제 막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천천히 너무 세게 말고 천천히 쭉 밀어요. 천천히 밀다가 어느 정도 커피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탄력을 받아서 커피를 쫙 뽑아내는 거지. 뽑아내다가 커피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줬어. 그러니까 추출 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어. 그러면은 커피를 다 줬는데도 막 물을 계속 세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져올 거 거의 다 가져왔으니까 압력을 좀 더 낮춰서 아니면 유량을 좀 더 줄여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남아 있는 애들만 살살 이제 긁어 오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뽑는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뭘 조정해야 돼? 유량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펌프를 이제 압력을 조정을 하던가 유량과 압력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버튼을 딱 누르면 구압 탁 걸려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근데 사실 요새 구압이라는 것도 요새 그 얘기가 많아. 꼭 구압으로 뽑아야 되냐. 그래서 저압 추출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딴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정답을 되게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다 뭐가 맞냐. 그러니까 이렇게도 뽑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뽑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낫냐 이런 거를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저압 추출이든 고압 추출이든 그냥 뽑아서 맛있으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저압 추출을 해가지고 맛있으면 그게 좋네. 근데 고압 추출로 뽑아서 맛있어. 그럼 그게 좋네. 둘 중에 뭐로 꼭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유량이랑 펌프를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절을 해야 돼. 그러면은 펌프의 압력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이제 확실하게 눈으로 봐야 되고, 그거는 이제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에도 다 달려 있는 거죠. 바늘로 해서. 근데 그거를 봐야 되고, 그럼 이거를 조절을 할 때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있어야 되고, 조절할 수 있는 펌프가 받쳐줘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걸 조절을 할 수 있는 수동이든 자동이든 디지털이든, 디지털 창으로 해가지고 메모리를 하던, 그래서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몇 바,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몇 바,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몇 바로 해서 자동으로의 입력을 시키던,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보고 게이지를 올렸다 놨다 무슨 뭐 패들 같은 걸로 조절을 하던, 아니면은 이렇게 기계가 정해준 대로 내가 뭐 딸깍딸깍 해가지고 조정을 하던, 어쨌든 펌프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기계 안에서 그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훨씬 더 복잡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펌프가 이제 이거를 흔히 우리가 가변압이라고 하죠. 가변압이라고 해요.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2000 가는 거예요. 1500에서 2000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2000 넘어가는 거, 3000까지 가면은 이제 도대체 왜 3000이냐? 그거는 이제 가변압과 그 다음에 뭐 보일러 그 이상의 편의성에 의한 이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울이 내장돼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약간 소소한 애들인 건데, 뭐 디지털로 돼서 뭐 안에 물 양이 빠지는 거를 계산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몇 번 추출을 했는지를 세준다던가,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에 보면은 소소한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자동 청소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요새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물량 맞추는 거는 당연히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저 스팀 봉이 이제 쿨터치 봉이라고 해가지고 뜨겁지 않다던가, 아니면은 포터 필터를 끼는데 포터 필터가 이제 우리가 넣고 끼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갖다 대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껴지는 얘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반자동이다 전자동이다 약간 그 경계 사이에 있는 얘인데, 그라인더가 내장이 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하는 거는 청소만 하는 뭐 그런 게 되어 있는 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디자인도 가격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 커스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더 들어가는 거고, 커스텀을 하는데 단순히 밖에만 구조를 바뀌는 게 아니라 판이 뭐 스틸이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투명 아크릴로 돼가지고 안에 내부가 뭐 보인다던가, 그러면은 가격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안에 뭐 기계 회사 이름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엘빈이다 그러면 엘빈 이름을 새겨. 그럼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고, 뭐 그런 디자인적인 것도 꽤 비싸요. 그런 것도 당연히 몇백 이상씩 이제 커스텀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뭐 어떤 대회의 공식 머신이다 이런 게 있죠. 어떤 대회의 공식 머신이다. 지금 가장 큰 대회 이제 WBC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이글이 들어가죠. 블랙 이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머신이고, 근데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아마 그거를 썼을 거야. 스타벅스에서 블랙 이글을 쓴다고 그 인터넷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게 인터넷 뉴스에 나올 정도 소식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신제품이라서 또 가격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기능이다라고 봤던 기능이 뭐냐면, 자 상상을 해보세요. 나 이거 내가 내가 그 기능은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라인더하고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블루투스 연동이 돼 있어서 분쇄도 조정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너 같이 가서 보지 않았나? 예전에 같이 가서 봤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기계 쓰는 사람이 없다. 그 기계 쓰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 우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라인더가 이제 오래되거나 아니면 어떤 커피 콩 컨디션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은 추출이 느려지거나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빨라지거나 추출이 느려지거나 하는 거를 초를 우리 지금 몇 초야 느려졌어 라고 이제 그라인더에 보내. 그럼 그라인더가 자동으로 분쇄 조정을 한다고. 바리스타가 할 일이 없어지죠. 나 그거 보고는 깜짝 놀랐어. 진짜 이런 게 있네 생각을 하고. 지금 에스프레소 머신 회사도 더 많이 생기고 막 디자인도 막 어마어마해요. 디자인 진짜 멋있고 이쁜 기계들도 많고, 제가 아직 저도 이제 꽤 많은 종류의 머신들을 만져보긴 했지만 아직도 못 만져본 머신들도 되게 많고, 제가 모르는 훨씬 더 최신식의 뭐 사양도 기능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제일 좋다, 어떤 회사가 제일 뭐 얘네는 이상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보통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머신을 이렇게 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제 경험상 이런 머신은 좀 피하시고 이런 거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선 그거를 알기 전에는 머신이 왜 싸고 왜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보일러 성능,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펌프의 성능, 그리고 얼마나 사용자가 그 펌프나 보일러를 조절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용 편의성이 있는가,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그 펌프가 가변압인 거 말고도 이제 펌프가 하나인 게 있고 두 개인 게 있고 세 개인 있고 막 그래요. 그럼 펌프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추출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펌프 개수가 늘어나면 장점은 추출의 안정성이 늘어난 거지, 그쵸? 단점이 뭘까? 그걸 설치하려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디자인적으로 약간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디자인적으로 가장 지금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머신이 뭘 것 같아요? 메리평 있습니다. 메리평. 언더바로 들어가서 메리평이 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어.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어요. 그냥 이상한 기둥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포터필터가 이렇게 있어요. 메리평이에요. 보일러가 다 밑에 있는 거지. 밑에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고객과의 소통에 관한 걸로는 최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에스프레소 머신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큰 통이잖아요. 큰 통인데 난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궁금한데, 큰 통인데 이렇게 그냥 둘레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둘레만. 이게 스위스 아니다, 호주 건가 아마 그럴 텐데 둘레만 있어. 이렇게 둘레만. 그래서 그래서 커피 추출이 나오는 모습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커피 추출이 되는 거를. 그런 것도 있고, 디자인 막 엄청 화려하고 막 골드 있어요. 골드. 금덩어리를 하나 갖다 놨어. 그 심해 라인인데, 심해 공호 라인인데 금덩어리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카페쇼를 볼 때마다 막 그거는, 야 저거는 진짜 나중에 누가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쓴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 블루랑 블랙이랑 그런 거 다 봤는데, 우리 밑에 집도 심해 쓰거든요. 심해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 금덩어리는 아직도 그거 쓰기에는 아직 부담스럽지 않나? 디자인적으로. 뭐 그런 거를 쓰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했나? 갈비탕집인데, 카페가 아니에요. 갈비탕집인데 손님들한테 커피를 이제 한 잔씩 주고 싶은데, 보통 갈비탕집에 이제 하면은 이제 버튼 눌러가지고 자판기에서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주시잖아요, 보통. 근데 좀 이제 고급스러운 커피를 주시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반자동 머신을 설치를 하셨어.
2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짜리 설치를 하신 거야. 그래서 나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걸 왜?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슬레이어인데 처음에 이제 슬레이어라는 머신을 알고 나서 이거가 설치되어 있는 커피숍을 한번 좀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뜬 게 그 갈비탕집이었어요. 아니 커피 머신 구경하려고 갈비탕집을 내가 갈 수는 없잖아. 아니 뭐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웃기잖아 좀. 그래서 이 사장님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 슬레이어도 되게 좋은 머신이죠. 디자인 되게 예쁘고. 다음에 우리 영상에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봤고 또 제가 생각을 하는 가격대별 머신을 만약에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면은 커피숍 뭐 어떤 그러한 상황 어떤 상권에 내가 만약에 머신을 추천을 한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추천을 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또 괜찮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커피 머신 쪽이나 이제 창업 관련해서 뭐 머신이나 뭐 설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질문을 취합해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시고 영상을 볼 때 꼭 밤이 아닐 거 아니야.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